12일 뉴욕 증시는 유럽 증시가 반등세로 돌아선 데다 미국 소매 판매도 예상외로 호조를 보인 데 힘입어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03.84포인트 상승한 11,247.25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지수도 9.12포인트 오른 1,181.76, 나스닥 종합지수는 15.42포인트 상승한 2,508.10에서 각각 움직이고 있습니다. 7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5% 늘어났습니다. 이는 2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며 증가폭으로도 지난 3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입니다. 일본 대지진 여파로 인한 자동차 부품 조달 차질이 다소 완화되면서 자동차 매출이 살아난 것이 전체 소매 판매 실적 회복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내린 이후 논란 대상이 된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평가 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5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용평가사들이 디폴트에 빠졌던 국가의 신용 등급을 실제 상황보다 높게 평가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1975년 이후 디폴트가 발생한 15개 국가 중 12개 국가에 대해 디폴트에 빠지기 1년 전까지도 B등급 이상을 부여했습니다. 또 무디스도 디폴트에 빠진 13개 국가 중 11곳에 대해 디폴트가 발생하기 1년 전에 B등급 이상을 부여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이에 대해 국가 신용등급은 특정 국가의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 확률이 아니라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상대적 평가를 의미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12일 제66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국민을 대신해 8.15 독립을 축하하는 한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역사와 공동가치를 공유하면서 구축한 뿌리 깊은 파트너십은 양국의 번영과 안보를 더욱 확대해왔다며 양국은 지역 안보 강화를 비롯해 무역 확대와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더 많은 도전을 극복하고 더 많은 기회를 잡기 위해 양국이 함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전 세계 한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미 우정국이 전체 직원의 약 20%인 12만 명을 감원하고 직원들에 대한 건강보험 및 퇴직연금 등의 지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2일 보도했습니다. 우정국은 직원들에게 이런 방침을 통보하면서 급격한 우편물 감소의 타격으로 재정 상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의회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다음 달 말로 예정된 건강보험 관련 비용 55억 달러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정국의 이런 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근로계약의 해고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우정국은 2010년 회계연도에 85억 달러 손실을 본 것을 비롯해 지난 4년간 적자 규모가 2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기간 우편물은 20%나 감소했습니다. 우정국은 또 4년간 직원 수를 11만 명이나 줄였고 현재도 행정직원 7,500명에 대한 감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투자자들이 뉴욕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은행들은 지난해 뉴욕시 부동산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와 뉴욕 브루클린, 애틀랜틱 야드의 주상복합 단지에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9.11 테러 이후 진행되고 있는 옛 월드 트레이드 센터 재건 사업의 중심인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입주하는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1일 중국의 투자 열기가 1980년대 일본의 뉴욕 투자를 연상케 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 관계자들이 공개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외화 자산의 다양화와 기업 간 협력 강화, 외교 수단으로서의 활용 등을 위해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찰에 불법 이민 단속 권한을 부여한 자체 이민법을 제정했다가 연방법원에서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은 애리조나주가 연방대법원에 항고했다고 지역신문 애리조나 리퍼블릭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애리조나주 젠 브루어 주지사는 변호사를 통해 애리조나주 자체 이민법이 미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연방대법원의 심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지난해 지역경찰이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신문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민법을 애리조나주가 제정하지 않지만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집행 권한을 침해한다며 연방법원에 법률 발효 금지 소송을 냈고 연방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